이강인이 루이스 엘리케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 비록 최근 루이스 엘리케의 클럽 성적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으나 그의 전술적 역량이 유럽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그는 선수들의 재능을 만개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다. 그가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지휘할 때 자국 리그의 어린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특히 루이스 엘리케는 밀집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드리블에 능한 테크니션 선수들을 선호했는데, 원래도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미드필더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위치시키는 가짜 9번 전술을 사용했으나 루이스 엘리케 부임 시절 그 성향은 더욱 심화되어 이제 스페인에서 정통 스트라이커는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루이스 엘리케는 미드필더에게 중앙과 동시에 좌측, 우측, 심지어 공격수의 역할까지 요구한다. 우리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앙 공격수로 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은 이제 막 공식적인 첫 훈련을 끝마쳤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또한 이강인을 적극 홍보하며 매일마다 이강인의 훈련 사진을 빠뜨리지 않고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아직 익숙치 않은 파리 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장면에서 이강인의 몸 상태는 날아갈 듯이 보였습니다. 이강인의 매서운 드리블 실력은 파리 생제르맹의 초호화 스쿼드를 상대로도 거침이 없었고 벌써부터 스페인 선수들과 친해져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또한 포착되었는데요.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플레이에 강력한 인상을 받은 듯이 보였고, 실제로 PSG 팬들은 이번 시즌 루이스 엘리케의 지도를 받는 이강인의 성장세를 가장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몰상식한 팬들을 이강인이 파리에서 후보에 불과할 것이라며 폄하하였으나 현지의 PSG 전담 기자들은 이미 수차례 기사를 통해 이강인은 누가 뭐래도 주전 미드필더로 영입된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강인이 파리에서 공격수 포지션으로 기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에 반해버린 이유,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내 전술에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정체성은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게 나의 축구 철학이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부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내 커리어에 있어 도전이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지금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쿼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PSG는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를 보유했고 이들을 성공의 무대로 이끌어야 한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이미 훌륭한 선수들이다.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의 어린 선수들과 이미 파리 생제르맹 그 자체인 베테랑 선수들, 심지어 앞으로 몇 년 안에 월드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마저 있다. 나는 우리의 성공을 반드시 확신하고 있다. 루이스 엘리케의 감독 첫 부임 인터뷰는 파리 팬들에게 존경을 얻었습니다. 파리 팬들은 그동안 클럽이 네이마르와 음바페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갈수록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이 두 선수의 뻔뻔한 태도에 팬들은 질릴 대로 질려버렸는데요. 네이마르는 방탕한 생활과 체중 관리조차 못하는 프로의식에 결여된 모습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지난 몇 년간 파리 팬들은 네이마르를 향해 경기장에서 야유를 보냈을 만큼 네이마르와 파리 현지 팬들과의 사이는 이미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네이마르보다 더욱 미움받고 있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선수인 음바페인데요. 음바페는 과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파리 탈출을 꾀해왔으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파리는 구단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잃게 되는 것만은 막고 싶었고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의 설득까지 동원하며 음바페를 계약 연장으로 묶어두는데 성공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팀을 떠나겠다는 선수를 억지로 붙잡아둔 것이 화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음바페는 파리와의 계약이 2024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1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추가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음바페는 구단에게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파리는 1년 남은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풀어주느니 차라리 레알 마드리드의 막대한 이적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음바페와 파리의 갈등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음바페는 계약 연장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이적을 거부하며 다음 시즌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 합류를 노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죠. FA로 이적하면 이적료가 들지 않는 만큼 선수에게 많은 주급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음바페는 한 시즌 더 파리에서 버티다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 유럽 최고의 연봉을 수령하는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 음바페와 구단은 물론이고 팬들과의 관계 또한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미 스페인 라리가 팬들에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이강인의 영입은 파리 팬들이 가장 반기는 것들 중 하나였고 이미 프랑스 현지의 유니폼 매장에는 이강인의 유니폼이 파리 선수들 중 가장 먼저 동나버렸을 정도인데요. 루이스 엘리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유소년, 스타 플레이어 가릴 것 없이 공정하게 지도할 것을 선언하였고 팀의 규율을 중시하는 루이스 엘리케의 지도 방식은 파리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엘리케는 인터뷰를 통해 특정 선수를 은연중에 지목하여 굉장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파리의 트레이닝 영상에서 카메라는 그 누구보다 이강인을 장면을 집중적으로 잡아주었고 영상에 담긴 의도를 통해 파리가 이강인이라는 선수에게 갖는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리 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강인이 향후 5년 안에 월드클래스로 성장할 선수라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의 부임 이후 파리의 영입 기조는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파리는 선수의 이름값과 명성에만 의존한 쓸데없는 영입들을 시도해왔으나 루이스 엘리케는 오로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전술적 수행 능력만을 평가하는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발기술과 패스플레이를 중시하는 스페인 감독들에게 드리블과 탈압박에 능한 테크니션 플레이어는 높게 선호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이강인의 영입은 루이스 엘리케의 입김이 반드시 들어갔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특히 이강인은 중앙과 좌측 우측을 가리지 않고 모두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가진 선수이고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멀티 포지셔닝 능력은 과거 스페인 대표팀에서 활약한 이니에스타, 다비드 실바와 같은 선수들을 연상케 합니다. 파리에는 이미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하고 이번 시즌 영입된 선수들 또한 전 소속팀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지만 이 중에서도 이강인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함은 단연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스페인 출신의 감독들이 수많은 미드필더들을 개조시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해왔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다음 시즌 이강인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미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중앙 미드필더는 물론이고 윙포워드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해낸 전적이 있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더욱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다음 시즌 이강인에게 가짜 스트라이커 역할인 펄스9 역할을 맡기는 전술적 실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 대표팀에서 다비드 실바, 파브레가스와 같은 선수들이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 적 있는데요. 미드필더 포지션의 선수를 중앙 공격수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제로톱, 펄스9과 같은 전술은 선수에게 있어 굉장한 전술적 이해도와 다재다능함을 요구하였고 월드클래스 선수들마저 이 위치에서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으며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이 전술적 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인물은 몇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단과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에게 걸고 있는 기대감은 엄청나며 이강인은 다음 시즌 파리의 초호화 스쿼드 사이에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할 텐데요. 비록 이는 아직 2001년생의 어린 선수에게 있어 굉장히 힘든 도전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강인은 과거 발렌시아 시절 고참 선수들의 텃세에 밀려 구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10년 가까이 몸담은 발렌시아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브리그에서 가승격한 마요르카로 이적할 때만 해도 유럽의 축구 팬들은 이강인의 커리어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핵심 에이스로 올라서며 팀을 이끌었으며 강등권을 전전하던 마요르카를 9위라는 그 몇 년간 구단 최고의 성적에 안착시켰습니다. 이강인의 역사적인 활약상은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하며 험난한 환경 속에서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빅클럽으로의 진출을 쟁취해낸 것인데요. 결국 이강인은 항상 도전을 즐기는 선수이며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빅클럽으로 진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강인이 유럽에서 걸어온 발자취를 보았을 때 아무리 파리라 하여도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자신감이 꺾이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